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프루티라고 하는 블렌드예요. 원스페셜티만을 위해서 제가 제작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적이진 않지만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커피를 만났을 때 이 커피에서 느껴지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이랑 똑같이. 그게 굉장히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여주고 싶다, 소개시켜주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케냐가 정말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게 나왔어요. 키앙고이 커피예요. 케냐라는 커피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고유의 때로와 느낌과 함께 주는 그 경쾌한 산미랑 거기서 느껴지는 독특한 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케냐 커피밖에 못 내는데 이 커피가 그런 느낌을 너무 잘 내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섞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브레 허니라는 커피가 굉장히 자기 향은 별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복숭아 산미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산미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알겠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향은 건드리지 않고 다채로움을 넣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또 아프리카 쪽으로 같이 연결시켜주는 게 하나의 큰 구심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찾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 내추럴 가공된 커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커피는 단일 품종만 보기에는 향이 풍성하고 자기 개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선명도는 또 뚜렷했고 과일 느낌이 은은하게 잘 표현되는 애였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리모코사 내추럴이 5%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99%의 A를 넣고 1%의 B를 넣으면은 그라인딩 돼서 갈려 나오는 거 안에서는 1%의 B가 거기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지 않을 거냐.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공감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로스팅 해본 결과 99%의 A라는 애가 가진 수분 밀도와 얘 상태가 1%라는 B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A가 아니게 돼요. C가 돼요. 그래서 전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의 흐름을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흐름이 깨지면 블렌드에서 비율을 항상 조절해요. 그리고 거기서 얘가 드러나줘야 하는 정도가 있어요. 그만큼의 드러나는가, 그리고 맛을 부딪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먹다 보면 실제로 커피에 블렌딩할 수 있는 생두는 상당히 적어져요. 정말 많이 커핑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좋은 걸 넣으려고 하니까 막 난잡해졌어요. 표현하려고 그러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컴플렉시티는 단점이다. 아무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커피를 막상 딱 처음에 드셔보시면 자연스럽게 에티오피아, 케냐로 이어지는 산미부터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음료가 식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블루베리 혹은 포도 이런 느낌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같이 또 찾아보시는 것도 따뜻한 커피를 즐기실 때 하나의 또 재미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커피에서는 아이스로 넘어갈 때 잘 익은 자몽을 나타내는 그 산미가 굉장한 청량감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나서도 너무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제 친구 같은 그런 커피입니다. 커피를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필터 바스켓 같은 경우는 IMS 26.5를 썼어요. 커피는 14g만 담을 거예요. 14g이면 진짜 일반적인 도징량보다는 좀 적은 양이네요. 도징이 적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포인트는 분쇄가 곱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 맛이 연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한번. 지금 한 20초에 46 정도 나오고, 맡아보시면 시트러스한 거 사이로 은은하게 꽃향도 같이 느껴져서 아마 조금 풍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오랜만에 케냐 산미 괜찮죠? 진짜 맛있어요. 그냥 꿀떡꿀떡 들어가요.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질감이 없어요. 에스프레소는 어려운 음료가 아닙니다. 케냐 산미가 이제 약간 자몽처럼 확 드러나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되게 복합적이에요. 오히려 제가 평소에 먹는 에스프레소보다 산미의 강도가 높거든요. 근데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불편하지 않죠? 네. 저희의 로스팅 모토입니다. 사실 우리는 산미를 되게 좋아해요. 과일에서 자몽이나 오렌지가 산미가 더 난다고 해서 잘 익은 과일을 밸런스가 깨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덜 익은 자몽을 먹었을 때 산미가 세다고 하잖아요. 단맛만 로스팅으로 충분히 만들어주면 추출 안에서 어떤 산미든 우리는 즐길 준비가 이미 돼 있긴 해요. 내가 만든 커피가 맛있다라는 기준이 엄마한테 에스프레소 줬을 때 엄마가 먹을 것인가. 왜냐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결국 소비자거든요. 음식을 내면서 이거가 어떤 음식인지만 얘기해주면 되지, 에스프레소 맛있어, 제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맛있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아니라고 봐요. 편하게 즐기러 온 거지 교육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 너무 좋은 게 향들이 이렇게 펴져요, 섬세하게. 근데 고도징으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굵어지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표현이 되거든요. 임팩트는 있지만. 근데 저는 얘가 가진 애들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좀 신기한 거는 1대3 비율까지 지금 쭉 끌어갔는데 심지어 초가 20초였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호미가 좀 텁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안 그렇네요. 저희도 21.5g으로 세팅을 잡다가 큰 틀이 잡혔을 때 17g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작년 세계대회 갔다 와서 그때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에스프레소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13g, 14g 이렇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로스터들은 다 커핑을 통해서 단점, 장점, 조화 모든 걸 다 보거든요. 그럼 사실 이 커핑에 드러난 거를 에스프레소라는 추출 방법으로 갔을 땐 얘가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하리오처럼 커피 추출 방법의 하나일 뿐인데 커핑에서 나오는 향미들을 에스프레소에서 추출이 안 될까? 왜 공감을 못 할까? 저는 에스프레소를 세팅할 때 1대2, 1대3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한테 넌센스예요. 왜냐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이 된장이 어떤 된장인지도 모르고 2스푼만 넣어 3스푼만 넣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커피에서 추출되는 요소마다의 맛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그거를 따라가서 얘를 표현시키다 보면 도진값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바스켓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선택지만 남은 거지. 저도 그렇게 찾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13g, 14g이 된 거지. 저는 이 도진값을 전혀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21g까지 담고 세계대회도 21.5g 담아서 나가고 나도 저 때 저렇게 도징해서 했는데 왜 그랬지? 고민해보면 비터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 낮게 도징 못했지가 아니라 왜 곱게 못 갔지? 라고 생각해보면 쓴맛이 있었으니까. 그럼 어느 지점에서 자극을 만들어냈나? 그런 예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쪽에서도 2차 크랙 이상 넘어간 타이거 펀치라는 커피가 있는데 12g 담을 때가 많아요. 2차 크랙이라는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면 파우더의 상태 변화가 또 일어나가지고 12g과 그 전에 12g이 달라요. 근데 2차 크랙 터진 커피를 먹으면 쓴 게 당연한 건가? 쓴맛은 사실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쓴 자극이 부정적인 거예요. 타이거 펀치에서 먹었을 때 씁쓸한 느낌이 나도 다크 초콜릿 먹었을 때 우리가 너무 진하다 이러지 아 이거 너무 써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사실 쓴맛은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차 크랙 간 것도 너무나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느꼈던 게 이태리 가서 저는 한 번도 쓰다?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향미는 단순해지겠지만 크리미하고 마치 사탕 올려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가 느껴지는 입안에서 불편한 거는 추출이든 로스팅에서든 잘못돼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것도 느꼈거든요. 하지만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쌉싸름한 느낌 자체가 이 걔를 표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이나 호두, 카카오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부정적이진 않죠. 제가 연구하고 발견한 거에서는 로스팅이라는 거는 내가 얘를 창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얘가 가진 거를 그대로 옮겨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제 로스팅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방현영 로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프로파일 개념이 있어요. 큰 틀. 여기에 어떤 커피를 집어넣어도 파스텔화 돼서 표현. 그 개념의 모토는 생두가 원두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냥 얘가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원두라는 상태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생두에다 어떤 영향을 준 것들이 원두 상태에서 꼭 디펙트가 되더라고요.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아니고 바리스타의 역할로서는 최선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먹은 에스프레소를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대로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이 맛을 느끼시려면 이것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포인트가 있으세요? 물 온도. 커피를 낼만 한 건가 아닌가를 로스터들이 평가할 때는 커핑에서 맛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커핑을 할 때 물 온도를 몇으로 하는 고정 온도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92도예요. 에스프레소는 보일러 안에 온도계 구조상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똑같이 92도가 떠도 92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에스프레소로 내린다. 근데 여기서 물 온도를 맞춘다. 라고 했을 때 분쇄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커피를 먹었는데 입안에 바삭바삭한 과자 먹을 때처럼 막 까끌거리는 질감이 느껴진다. 목 넘김이 너무 따갑다. 물 온도 계속 내리세요. 여기서 0.1도만 떨어져도 갑자기 향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왜 밋밋하지? 이런 기시감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최소 단위를 올려주시면 돼요. 맛이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으면 어떤 맛있는 거라도 조금 힘들잖아요. 다시 먹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향미적인 부분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자극이 없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목 넘김의 에스프레소, 이 정도 농도감이라면 아메리카노로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표현될까? 좀 너무 연하게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쓴맛이 짙어서 커피의 농도감으로 표현이 되는 게 있다면 제 거는 단맛의 표현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단일 방향 추출이기 때문에 산미와 단맛이라는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선 딱 하나 분쇄가 고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계속 내려가면서 쓸어내림만 하고 있거든요. 따로 확산 현상을 그 안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쇄도를 낮췄을 때 뭐가 궁극적으로 너는 뽑아내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은 단맛이에요. 단맛을 뽑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커피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농도적인 부분에서 두껍게 들어가냐 부드럽게 들어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한테 밀리는 느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단맛이 다 잡아주거든요. 오히려 먹었을 때 그 단맛이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한 모금을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21.5g을 담았을 때도 180g의 물을 썼었고 지금도 180g을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물량이 저희- 줄어들었을 줄 알았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그럼 테스트로 추출하면서 따뜻한 거 한 잔, 아이스 한 잔 이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와, 그럼 레시피는 동일한 건가요? 네, 동일하죠. 된장이 맛있으면 된장국도 맛있고 뭐 된장 짜글이도 맛있고 다 맛있다. 에스프레소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음료에서든 이걸 베이스로 변화를 줍니다. 별도로 레벨링 툴을 사용하시지 않네요. 디스트리뷰터를 네. 바리스타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걸 보고 가급적이면 레벨링 툴 쓰는 걸 안 보여주고 있어요. 요새 시작한 친구들이 레벨링 툴을 기본값으로 아예 두더라고요.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분쇄값에 조밀도를 위에라도 높여놓으면 목적한 분쇄까지 안 내려가요.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커피를 세팅을 하니까 기형적인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레벨링 툴은 사실 없었거든요. 대회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20에 46을 추출했거든요. 단맛이 엄청 잘 받쳐주네요. 산미가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단맛을 잘 받쳐주는 산미 정도로 느껴지고 향미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뚜렷하게. 그리고 비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커피가 하나의 음료로 표현됐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먹게끔 만드는 게 끝에 남는 단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너네가 차를 먹는 것처럼 와인을 즐기는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 커피 뭐 농도가 밀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향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너무 바라는 거예요. 아이스도 한번. 확실히 아이스가 청량감 있는 과일로트 변한다. 핫이랑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먹었을 때는 산미 부분이 먼저 확 느껴질 거란 말이죠. 여기서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청량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단맛이 중요한 거예요. 도징량이 작아도 질감이 그냥 느껴지고요. 핫은 꽃과 과일의 복합적인 티를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이스는 주스 같은 느낌이에요. 또 재밌는 게 없을까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이트 음료도 한번 드셔보시고 홀밀크랑 이거는 이제 대회 때 썼던 우유인데 블렌딩 한 거라 두 개로 한번 내려드릴게요. 원래 홀밀크가 우리나라 건 7% 정도 되거든요. 두 가지가 섞인 건데 지방 함량을 좀 낮췄어요. 얘는 한 4.6%? 그래서 아마 입안에서 좀 라이트할 텐데 좋게 얘기하면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플레이버 부분이 섬세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추출량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일반 매장에서 밀크 베버리지라는 음료 안에 수분량을 줄여서 좀 더 농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추출이 45g이면 30에서 35 정도 이 정도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아마 대회 같은 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피를 다 뽑네? 그 이유는 섬세한 향이 나는 커피들은 에스프레소를 그대로 추출하지 않으면 향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단맛 베이스거나 혹은 열에 의해 로스팅이 더 된 것들은 표현되는 부분이 조금 단순해지니까 농밀하게 짧게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를 에스프레소랑 똑같이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떼 아트라. 참고로 제가 라떼 아트는 잘 못해서 네. 이거보다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우유를 생각하시고 라떼를 드시는 분들은 좀 연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우유 양을 좀 더 줄여서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우유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산미랑 향이 나는 네. 커피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우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커피가 가진 개성을 뚜렷하게 느끼시려면 필터나 에스프레소를 진짜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정말 그 에스프레소는 진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에스프레소 한번 즐겨보시고 자기가 즐길 것들을 골라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커피를 좀 잘 즐기려면 디게싱 기간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4일, 5일 이 추천을 드리고요. 에스프레소는 만약에 필터로 드신다 그러면은 2주까지는 아마 충분히 즐기실 겁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블렌드를 만들면서 생두를 선택하면서 저희 고객이 아니셨던 분들이 저희 커피를 접하게 됐을 때도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참 긴장이 많이 돼요. 정성스럽게 오랜 고민과 연 끝에 나온 제품들이니까 재밌는 커피 나왔구나 하면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